자, 시작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뭐냐? 갑이 을한테 자기 아파트를 팔았는데 얘가 미성년자죠. 자,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취소에서 추인이에요. 따라서 추인한 후에는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법조문이에요. 두 번째 내용의 왼쪽 맨 밑이죠. 거기에 별 하나 하시고 오른쪽 당연히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돼요. 문제는 미성년자는 지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로 날려버릴 수는 있지만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미성년 상태에서는 못 돼요. 왜? 법조문이 이런 법조문을 뒀죠. 두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추인하세요. 차고사의 강부학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하세요. 따라서 미성년 상태에서는 취소는 가능해도 추인은 못한다. 하지만 아버지, 법정 대리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잘 나와요. 법정 대리인의 왕별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알고 추인하겠죠. 뭐 이런 게 있겠고. 자, 법정 추인. 지금까지 한 게 말로 한 거예요. 명시적 의사표시, 임의 추인.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를 쏘았죠. 그런데 법정 추인은 뭐냐? 취소권자가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통해 의사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죠. 묵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을 법이 정해놨어요.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묵시적 추인, 이 말이에요. 법정 추인은. 자, 내용 봅니다.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 돼. 누가? 취소권자가 언제 행동해야 되느냐? 임의 추인하고 똑같아요. 일단 어른이 된 후, 추인할 수 있는 후. 미성년자는 성년 19살이 됐어요. 그러면 추인합니다.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된 후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내가 돈을 받지만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의 달아버리면 추인이 안 되겠지. 따라서 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야 돼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상관없겠고 이런 건 안 나오고. 자, 법정 추인 사유.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행동. 자, 갑이 을에게 지 아파트를 팔아요. 그러면 갑이 17살짜리 제한능력자, 갑이 취소권자. 자, 갑이 취소권자가 지체물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자, 이행하거나 밑줄 이행을 받거나. 취소권자가 동그라미 빵 하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지체물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자, 이행을 여기 동그라미 빵이에요. 이행을 받은 경우 받은 앞에 두 번째 줄에 이행을 받아야 돼. 즉 지가 지채무인 등기를 넘겨주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돈 받아야 돼요. 매매 대금. 이행을 받아야 돼. 두 번째,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즉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이행을 청구했죠. 행동했어. 세 번째, 취소권자가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겠죠. 이 매매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자, 취소권자가 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일단 권리를 양도한 건데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취득한, 거기를 밑줄을 딱 하세요. 어찌됐든 행동했네요.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갑이병에게 양도하거나 이 세 개에 별 3개 하시고 밑에 3개는 덜 중요해요. 강제 집행을 하거나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상대방과 계약했네요. 경계 계약. 자, 이 3개는 별 하나만 하시고 결국 공통점 취소권자가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6가지 사유가 법에서 정해놨는데 이 6가지 사유 이외의 내용을 넣어서 장난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취소권자가 뭐 행동한 거야? 법정 추인. 자, 법정 추인 아닌 경우 상대방이 취소권자 갑에게 취소권자 갑에게 이행을 청구했네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네요.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죠. 상대방이 등기 주세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지.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어. 법정추인 아니다. 두 번째, 또 상대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상대방이 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행동했죠. 따라서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으니까 서술어는 법정추인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이 2개 묶어서 왕별이에요. 왕별. 얘들을 정답 지문을 해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지 권리를 양도하거나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지 권리 양도하거나 아하,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네. 자, 첫 번째 줄에 괄호를 봅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네요. 무슨 말일까요? 취소권자가 하거나 받거나인데 받은 게 뭐예요? 이행을 받았어요? 이행 청구를 받았어요? 자, 저 위에 봐봐요. 첫 번째 줄 법정 추인 사유 첫 번째 사유의 두 번째 줄.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았죠. 그럼 밑에 봐봐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 두 말은 이행을 받은 거하고 이행 청구를 받은 거하고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왜? 글자가 다르잖아. 글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것은 왼쪽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행 청구를 받은 괄호 문구는 왼쪽.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한 경우 이걸 엎어버리면 취소권자로 주체를 바꾸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거야. 이걸 상대방으로 바꾸면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한 경우 누가 주어로 바뀌느냐에 따라 차이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왜? 이행 청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받았으면 돈을 받았다는 얘기고 매매 대금을.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행동한 거지. 하지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것은 실질은 말은 받았다고 돼 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상대방 이행 청구한 거지. 편지 받은 거지. 편지.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편지 받은 거야. 따라서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취소권자가 시작됐고 뭔가 받았대. 법정추인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 왜? 이렇게도 한 번 나왔어. 한 번. 원래 왼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딱 한 번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행을 받았는지 이행 청구를 받았는지 반드시 구별을 하시고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다는 거.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거라는 거. 같은 말이라는 거. 그걸 훈련하시기 바라요.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갑니다. 넘겨요. 법조문. 취소권은 언제까지나 취소를 날려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불안해지겠죠. 언제 취소될지 모르니까.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법이 딱 정해놨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세요. 이걸 그대로 익숙해지면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뭘 장난치느냐? 기산점을 장난쳐요. 숫자는 장난치지 않아요. 민법은.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세요.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취소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래서 추 동그라미 3 동그라미 추 3으로 외워요. 추 3. 추 3. 추로 시작돼야 돼. 취로 시작되면 안 돼. 취소로 시작되면 안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 3 연결시켜줘야 돼요. 추 3. 자, 이러한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은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넘어버렸다? 추인할 수 있는 3년 하루라도 지났죠? 이제 취소 못해요. 이걸 제척기간 반드시 기간 준수해야 돼요. 자, 이 제척기간의 특징.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데 제척기간만큼은 법원 판사님께서 직접 지가 기록 보고 조사해야 돼요. 주장 안 해도 스스로 판사님께서 노가다를 뛰어야 돼요. 기록 보면서. 직권조사라고 해요. 법원 직권조사해야 돼요. 첫 번째 추 3 거기가 별 3개고 제척기간 직권조사해라 별 하나. 이건 나중에 계약법에서도 제척기간 관련해서 직권조사해야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 하나 해가지고 세트예요. 모든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법 조문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본 거예요. 거의 99% 법 조문에서 취소는 정답 지원이 바뀌었어요. 판례도 몇 개 없어요. 자, 이제 판례 몇 개 봅니다. 판례가 진짜 몇 개 없어요. 취소는 어디 보느냐? 38페이지 일부 취소 봐봐요. 왼쪽에 맨 위 있죠. 일부 취소 시커먼스 2개 있죠. 하나는 두 번째는 상이니까 버려버리시고 첫 번째만 봅니다. 법률행위 일부 30%의 취소 사유가 있네요. 자, 일부 무효범이랑 똑같아요.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마찬가지. 일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부 취소해야 돼요. 일부만 취소 못해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시험이 예외가 나와요. 하지만 일부 취소 못하고 전부 취소하세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 사정이 있다면 맨 소수로 가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어요. 30%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일부 무효 법리는 법률행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예외. 아니에요. 전부 무효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 안 돼요. 예외 있죠. 똑같아요. 일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해야 돼요. 나는. 하지만 예외. 아니에요. 저 나머지 부분은 취소 안 하고 싶은데요. 왜 꼭 전부 다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날리지 마시고 취소 사유 있는 일부만 취소하셔도 돼요. 그 판례예요. 일부 무효하고 똑같아. 원칙 예외가.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가 나와. 일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맞는 지문. 별 하나만 하세요. 별 하나.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놈 시커먼스. 자, 이것도 한 번 나왔어. 30년 동안. 흘러갔어요. 쟤도 흘러가. 일부 취소 판례 흘러갔고 얘도 흘러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판례는 흘러가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열심히 하시고 판례는 막말로 점수가 허덕이시는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라. 양을 늘리지 마시라.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공통. 자, 제한능력자 17살짜리가 자기 아파트를 팔았죠. 을한테. 5억에 팔았어요. 저 미성년자입니다. 을한테 찾아가서 계약 취소했어요. 을한테 등기 돌려받을 수 있죠. 을이 그래요. 야, 곧비리. 너 임마 내가 준 5억 내놔.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곧비리가 그래요. 죄송해요. 저 다 써버렸는데요. 현존이익 없죠. 현존이익 없으면 안 돌려줘도 돼요. 즉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5억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거래할 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기치면 이건 이 법칙 작동되지 않아요. 사기치면 애초에 취소 자체가 안 돼. 이건 우리 시험범위라 미성년자가 지가 성년자인 어린 것처럼 주민등록증 위조했다거나 속였으면 취소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한 거고. 자, 어찌됐든 현존이익이 없다면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 5억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또 결론을 달리해요. 술 먹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없네요. 안 돌려줘도 돼요. 두 번째, 이놈이 저 아버지 아프셔서 병원비로 5억 결제했는데요. 아우, 그러셨어요. 빨리 은행 가요. 대출 받아서 5억 돌려주세요. 에? 왜요? 생활비로 쓰면요, 좋은 데 쓰면 현존이익이 있는 거예요. 얼른 고삐리 사채업자 명동으로 튀어가든지 은행 가서 대출 받든지 을한테 빨리 5억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급할래요.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취소한 후 유흥비, 술 먹었어요, 도박했어요, 마약했어요, 그러면 현존이익 없어요. 안 돌려줘도 돼요. 하지만 좋은 데 썼어. 생활비, 학원 등록했네, 돌려줘야 돼. 좋은 데 쓰면 돌려주시고 술 처먹으면 안 돌려도 되고. 그러면 애들은 술 먹어요,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요. 술 먹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저 병원비 못 대요. 왜? 나중에 돌려줘야 돼. 저 술 먹으러 가요. 바이바이. 아주 나쁜 판례다. 이 판례 빨리 변경돼야 돼요. 정말로 잘못된 판례예요. 걔들이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 생활비로 쓴 것은 이걸로 대체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현존이익이 있는 거다. 다른데 돌렸을 걸 막은 거기 때문에 이건 현존이익이 있는 거다. 그딴 식으로 변명은 해놔요. 뭔 변명? 결론을 정하고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대법관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결론만 정하면 어떤 논리든 개발할 수 있어요. 결론이 문제야. 결론, 가치관. 안 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안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판결 내린 대법관은 사고방식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긴 나와요. 한 번 나왔어. 안 중요해요. 실생활 때문에 제가 강조가 아니라 얘기해 드린 거지. 한 번 나왔고 흘러가요. 앞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자, 오른쪽 한번 봐봐요. 법정 주인 아닌 경우 이 판례가 취소해서 제일 어려운 판례예요. 오늘 잡아버립니다. 얘도 한 번 나왔고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잘못하면 여기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 앞에 나오면 정답으로 아닌데 정답 고르고 다음 문제로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 다행히 이때 시험은 5번에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서 정답 지문 골라버렸고 이 지문을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도망간 사람은. 근데 이 지문이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답인 줄 알고 체크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문제를 틀려버리게 돼. 그래서 합니다. 어려워도 합니다. 어렵잖아. 한번 봅니다. 아니, 어려워. 자, 한번 봐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한번 봐봐야 돼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죠. 자기 아파트. 17살. 17살짜리가 드디어 19살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저 추인할게요. 추인할 수도 있죠. 문제는 말로 하면 이미 추인이고 어떤 행동을 해요.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권리는 얘는 매도인이면 뭘까요?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매도인은 돈 주세요. 대금 채권자겠죠. 소유권은 채무자, 매도인은 돈이 채권자야. 이 대금 채권,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이 매매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자, 취소권자가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취소권자가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우리 법조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매매 계약이죠. 이 매매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법조문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즉 갑이 병에게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는 대금 채권일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5억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법정 추인?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지 권리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한다면 법정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자, 취소권자가 얘가 취소권자 19살 됐잖아요. 19살 되면 말로 추인합니다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야? 왜 아니야? 법정 추인이지. 자 봐요. 법정 추인 사유. 세 번째 봐요. 취소권자가 제가 이걸 그대로 읊었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죠. 제가 취득한 거기 밑줄 알아겠죠.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죠. 취소권자가 행동했죠. 법정 추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봐요. 이번에는 뭘 양도하느냐 병에게. 자 설명 들어봐요. 이번에는 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게 아니라 갑이 병한테 그래요. 병, 내가 2년 전에 17살 때 매매 계약한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 내가 이걸 추인할 수도 있는데 나는 추인 안 할 거야. 나는 취소할 거야. 자, 내가 을에게 준 계약금이 있어. 2년 전에 준 계약금 5천만 원이 있는데 내일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할 거야. 내일. 자, 오늘이 5월 1일. 5월 1일 갑이 지금 병한테 하는 얘기예요. 5월 1일자에 이렇게 얘기해. 병, 내가 미성년 때 매매 계약을 한 건이 있는데 그때 내가 상대방 을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준 게 있어. 그런데 나 이 매매 계약을 내일 5월 2일 날 취소할 거야. 내일 취소할 거야. 취소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내가 2년 전에 준 을에게 준 이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돼서 얘가 받은 건 부당이득이 돼서 나는 계약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겨. 자, 내가 내일 취소하면 내일 이 계약금 돌려주세요 라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 계약금 반환 채권이 생겨. 내일 오늘은 없어. 왜? 아직 취소를 안 했거든. 내일 할 거야. 내일.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짜리 이 계약금 반환 채권이 5천만 원짜리니까 5천만 원 채권이 생겨. 내일 생겨. 그건 네가 사. 병이 콜 한 거예요. 샀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취득하게 될 어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자, 이거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뭐가 달라요? 여기하고 뭐가 달라? 이게 달라. 취득한 과거형이고 이건 앞으로 취득할, 그것도 취소를 하면 취득할 권리예요. 취소를 하면 취득할. 즉 이 얘기는 뭐야? 갑이 취소권자가 지 권리를 양도했죠. 행동했죠. 취소권자가 지 채권을 권리를 양도했으니까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란 얘기요. 왜?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이 권리는 이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내일 취소를 하면 비로소 생기는 권리예요. 즉 취소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야. 그러면 이 권리를 양도한 것은 얘가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요? 추인하겠다는 거요? 아니죠. 내일 취소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으로 봐버리면 안 되죠. 왜? 추인이 되면 취소 못 하거든. 즉 이 권리 양도는 추인이 아니란 얘기야. 추인이. 이유, 내일 취소 안 되잖아. 미리 사라는 거 아니야. 내일 취소하면 5천만 원 생기니까 미리 사, 콜. 그래서 양도된 거예요. 자, 문장을 통하면 돼. 자, 문장으로 해결하면 돼요. 아까는 취득한 권리죠. 과거형이야. 근데 이 판례 봐요. 취소권자가 이렇게 나와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통해 앞으로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권리 양도했죠. 근데 이 권리는 앞으로 취소를 하면 나온대요. 취소를 하면 취득하게 될. 그러면 얘는 권리를 양도했지만
이건 추인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일 취소한다는 거예요. 취소를 전제로 한 거예요. 취소를 전제로. 왜? 취소를 해야 이 권리가 생기지. 그럼 추인으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자 문장을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취소권자가 권리 양도에 있다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거기 밑에 써요. 계약금 괄호 열고 계약금 괄호 닫고요. 계약금 반환 청구 이 둘 중으로 떠요. 반드시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채권 이렇게 떠요.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따라서 무조건 취소권자가 권리 양도에 있다고 해서 법정 추인 해버리면 안 되고 어떤 권리인지를 파악해야 돼. 취소를 하면 앞으로 취득하게 될 이 취득하게 될 앞에는 반드시 취소를 통해 이 말이 연결이 돼요.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여기는 밑줄을 딱 그으시란 얘기요. 특히 취득하게 될 거기에 하게 될에 동그라미 빵 저기하고 비교하시란 얘기요. 취득한 권리 양도하고 앞으로 취소하면 발생하게 될 앞으로의 권리. 중요한 것은 취소를 해야 발생하죠. 따라서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지 추인이 아니지. 취소하고 추인은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취소하고 추인은. 따라서 앞으로 취소한다는 얘기지 내일. 근데 추인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 주의할 것. 취소를 통해 앞으로 취득하게 될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취소하겠다는 거네. 취소하겠다는 거니까 법정 추인은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절대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 넘어갈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리하지 않으시면. 자, 굳이 별은 안 해. 그래서 저 위에 정직하게 나와. 세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취득한 권리 확인하시란 얘기예요. 권리 양도는. 혹시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있단 말이 나오거나 계약금이 나오거나 부당이득이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부당이득, 계약금 반환 청구권 이딴 게 나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그냥 권리 두 글자가 뜬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계약금 반환 청구권 권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권리 두 개만 뜨면 무조건 이건 윗지문이야. 권리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저 법정 추인 사유. 그런데 권리로 두 글자로 뜨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계약금 반환 청구권 길어. 그러면 앞을 다시 봐야 돼. 아, 취소를 통해 앞으로 취득하게 될 권리구나.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 아니지. 왜? 취소하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조건기한 갑니다. 조건기한. 조건기한은 여기도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아까 그렇지 말 잘했어. 가야지 35페이지 봐 내가 꼭 넘어간다니까. 자 35페이지에 가등기 무효가등기 유형 두 번째 판례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중간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가요. 내가 취소를 해버렸어. 이 매매계약을 취소를 자 35페이지 오른쪽 무효가등기 유형 밑에 판례. 자 취소를 해버렸죠. 취소를 했는데 아이쿠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괜히 취소했어. 다시 유효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유효로 만들려면 추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취소한 후 추인은 어떤 추인으로 하느냐 판례예요. 쉬워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렸죠. 따라서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야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아니다. 이해가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렸죠. 추인하고 싶으면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야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아닌 거예요. 이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아직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취소해버렸죠. 그럼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라 그거예요. 여기는 별 하나만 왔어요. 나와요. 취소로 무효가 되면 무효란 말이 안 떴어. 취소한 후 그러면 머릿속으로 빨리 무효를 생각하고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야 되겠군. 자 조건 갑니다. 조건 기한은
여기도 마찬가지. 법 조문에서 99% 정답 지문 박아요. 판례는 계속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유독 조건 기한에 있는 판례가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해도 안 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판례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 조문을 다 하시고, 제가 몇 개 그래도 2번 이상씩 나온 판례는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신 분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들었는데 연락이 어려워. 버려도 돼요. 자, 조건 기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장래. 기한은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이에요. 딱 기한은 보통 날짜 생각하면 돼요. 날짜는 확실히 다가오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하죠. 따라서 조건인 거예요.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은 우상향. 우상향이니까 정지는 유효 개념이고. 자, 정지 유효 오른쪽 유효의 동그라미 빵하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지는 유효 개념. 해제는 오른쪽 가요. 무효 동그라미. 해제되죠.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돼.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는 유효, 해제는 무효. 자, 가짜 조건 3개가 있죠. 오른쪽 불법 조건, 기성, 불능 조건이 있죠. 자, 법 조문 그대로 나와요. 왼쪽 법 조문 한번 보죠. 제1항. 조건이, 내가 어떤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네요. 조건이 반사회적 조건이네요. 자, 이제 오른쪽 내용 가요.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 전부 무효, 전부의 동그라미 빵 하시는 거예요. 법률행위 전부 무효. 왕별, 작년에 나왔어도 왕별 11번째 나왔어요. 11번째. 또 나와. 자, 기성불능. 왼쪽 법조문 그대로 박아놨어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게 90%예요.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자, 이미 성취. 밑줄 하시고 기성. 기성이 밑에 해제랑 만났네. 해제 조건. 그럼 해제는 무효죠. 바로 무효. 기성이니까 바로 해제는 무효. 바로 무효. 기해 무효로 끝나야 돼. 그런데 기성이 해제가 아닌 오른쪽 정지 조건이랑 만났어. 그러면 기해 무니까 정지 조건에 만나면 무효 반대 유효. 유효를 조건 붙이지 않은 법률행위. 왜? 조건 안 붙이면 그냥 효력 발생하잖아요. 유효랑 같은 말이에요.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무효 반대는 유효. 유효를 우리 법은 그냥 유효를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법을 만든지 몰라. 봐봐요. 법 좀 봐봐. 뒤는 무효잖아. 그럼 유효도 해줘야지. 왜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우리를 힘들게. 아니, 민법 진짜 못 만들었어. 제가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민법 못 만들었어. 민법 앞뒤가 안 맞고요. 앞은 승계인데 여기는 계승이라고 바꿔버리고 막 웃겨. 그다음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모, 건물은 뒤에는 쏙 빠져버리고 막 웃겨요. 민법 진짜 못 만들었어. 이것도 무효면 아니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유효를 해주면 편한데 왜 조건 없는 법률에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자, 그래서 무효 반대는 유효인데 우리 법조문은 이걸 조건 붙이지 않은 법률행위.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네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빨리 불능을 적으시고, 불능이 밑에 정지랑 만났어요. 그럼 정지는 유효죠. 유효인데 아니 불이니까 유효 반대 무효로 끝나야지. 불정 무. 자, 그런데 불능이 정지가 아니 오른쪽 해제랑 만났어요. 불정 무니까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끝나야 되겠지. 기해무 불정무 반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두 개 묶어서 왕별. 작년에 두 개 다 나왔네. 왕별짜리가 작년에도 얘 세 개 당연히 왕별했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기성 불능 중 하나는 또 나와. 해마다 나와. 해마다. 벌써 제가 신계 17번이니까 작년 두 개 나왔으면 이제 19번 됐네. 기출이. 제가 작년 기출은 포함 안 시키고 세워봤거든. 17번이었어. 그러면 이제 19번이 된 거죠. 18, 19. 쟤는 작년까지 11번이었으니까 이제 12번이 됐네. 불법 조건. 자, 계속 나온 놈이 나와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형성권 생각하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하나.
일방적 의사표시는 상대방 불리해요. 따라서 조건까지 붙이면 더 불리해진다 해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이런 곳에는 조건기한 못 붙입니다. 이게 원칙. 그러나 예외 항상 있죠. 원칙이 있으면 상대방이 붙여 했어. 동의했죠? 동의하면 소수로는 99% 할 수 있어. 상대방이 동의했잖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원칙 예외 다 잘 나와요. 2개 묶어서 별 3개 하시고. 자, 중요한 것부터 가면 한 장 넘겨버려요. 한 장 넘겨서 중요한 법조문부터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조문 할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왼쪽에 두 번째 봅니다. 조건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즉, 너 12월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근데 오늘이 7월이에요. 아직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죠. 미정이라고 해요. 미정.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도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권리의무 이거 다 처분 등 가능할 수 있다로 끝나요. 내가 7월 달에 팔아제낄 수 있다. 정지조건부 채권 미리 처분할 수 있다. 상속된다.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다로 끝내. 있다의 동그라미 빵이에요. 있다를 없다로만 장난쳐. 중간 4개에서 뭘 다른 걸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이가 뜨면 있는 거야. 미정이가 뜨면 서술어는 미정이는 있다. 미정이는 있다. 조건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왕별.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겠지. 얘도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자, 밑에 2번. 이 법조문이 10번 나왔어요. 1항, 2항, 3항. 자, 1번. 아니 1번이래. 제 1항. 법조문 봐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죠. 유효.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무효. 즉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없어요. 비소급. 그게 내용이에요.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 없어요. 비소급.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고. 하지만 사망. 당사자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거 가능합니다.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망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익숙해져요. 즉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 가능합니다. 그게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왕별이에요. 이것도 작년에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럼 올해 나온다는 얘기지. 조건은 내용이 나올 게 빤해요. 얘들이 번갈아면서 나와. 그러니까 맨날 10번 넘게 나오지. 자, 왕별.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정리. 여기 무효행위 주인 소급효 없죠? 그다음 조건 성취 효과 소급효 없어. 그다음 좀 이따 볼 기한도래 효과도 마찬가지 소급효 없어. 이 세 놈이 소급효 없고 취소는 소급효 있죠? 처음부터 무효. 무권대리 본인 추인 소급효 있죠? 소급 유효. 그런 식으로 소급효 없어. 소급 다음 중 소급효가 있는 것은 없는. 그렇게도 한 문제짜리 나와. 저기 계약 해제도 소급효 있는 동네고 취소 해제 무권대리 추인 얘들은 소급효가 있고 대표적으로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무효행위 추인 그 다음에 이놈이에요. 이 두 놈이 소급효 없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다음 달라.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죠. 그런데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네요. 정지는 유효죠? 유효인데 불이니까 아니 불이니까 유효 반대 무효. 불정 무. 자, 이게 해제 조건이야. 해제는 무효죠? 무효인데 불이죠? 그럼 무효 반대 유효로 끝나야지. 불성취로 확정이니까 앞에 확정만 붙여주면 돼요. 할만하죠? 그래서 정지가 유효고 해제가 무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불정무 안 해도 돼요. 불정무 안 해도 돼 사실은. 근데 하면 편하니까 하는 거지. 해요. 하면 더 편해요. 불정무 끝나버리죠. 이 쉬운 방법을 왜 안 써? 써야지. 자, 이거 2개 잘 나와요. 특히 첫 번째가 잘 나와. 별 3개. 첫 번째 불정무가 잘 나와요. 이것도 한 3번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중요한 법조문 했고요. 한 장 넘겨봐요. 이제 흘러가는 중요하지 않은 법조문 2개, 3개 정도 확인합니다. 2개겠네. 앞에 41페이지 오른쪽에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있죠. 3번 찾았어요? 3번 목차 3번 오른쪽 41페이지에
앞으로 뒤가 아니고 자 제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상대방의 조건 성취를 방해해버렸네. 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조문을 이해하면 돼요. 자 이해시킵니다. 갑이 을에게 그랬어요. 을,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자 그러면 갑이 막상 술 한 잔 먹고 지금 아파트가 10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채 줄게 쏘아버렸어.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후회해요 후회 안 해요? 아 후회하지. 그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깝거든. 그래서 자 상대방이 시험 합격해서 조건을 성취하면 내 아파트 한 채를 줘야 되죠.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아파트 한 채 줘야 되니까. 자 갑이 신의 측에 반해서 상대방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합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해버렸어. 신의 측에 반해서.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시험 전날 시험 잘 봐. 토닥토닥 하면서 음료수에 수면제 타줘버렸어. 그래서 다음날 못 일어나 버렸어. 수면제 먹고. 그 결과 당연히 시험 못 봤죠? 그럼 조건 성취가 안 된 거지. 방해 결과 조건 성취 못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야 정상이지. 그래서 상대방은 야 가. 네가 수면제 먹여서 나 시험 못 봤잖아. 너 시험 합격한 거야. 시험 합격 못 했지만 시험 합격 조건 성취된 거야. 조건 성취가 안 됐지만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나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이해가죠? 읽고 이해만 1항만 나와. 2항은 잘 알아. 2항은 또 반대야. 나중에 시간 따면 읽어보시고. 자 여기는 별 하나만 하시는 거야. 내용에. 그래서 흘러가니까. 그래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얘기는 조건 성취가 안 됐죠. 그러면 반대. 나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별 하나 하시고. 자 맨 밑에 조문 봐봐요. 이것도 읽고 이해만 하면 돼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아직 미정 정해지지 않은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조건부 법률의 당사자 갑은 아직 상대방이 시험 보기 전에 조건 성취 시험 합격으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아파트 한 채 받는 이익을 갑은 해하지 말아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그렇지. 상대방 이익 해하면 안 되겠지. 맞는 지문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읽고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장난칠 거요? 장난을 못 치는 조문이에요. 왜? 그러면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다 해? 그럼 다 X인지 알지. 그 정도 수험생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장난을 못 치는 조문이야. 그냥 흘러가.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있죠. 상대방 얘기하지 마라. 별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는 지문하고 다음 지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 다 봤어. 기한 봅니다. 기한 조문까지 보고 쉬어야 돼. 시기가 있고 시작점, 종기, 끝나는 점. 1월 1일부터 날짜 12월 31일까지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런 게 있고 좀 이따 설명 들어가요. 자 오른쪽.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기한 도래. 기한은 도래한다고 해요. 날짜가 도착한 거지. 1월 1일부터. 자 마찬가지 소급표가 없어요. 내용 봅니다. 기한 도래 효력은 2번이에요. 2번의 두 번째 조건 성취 왼쪽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잖아. 즉 법 전문 가봐요. 제1항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1월 1일부터 그 다음 12월 31일까지 종기부 법률행위는 12월 31일 날짜가 오면 이제 이사 가야지. 효력을 잃는다. 문제는 왼쪽은 사망이 있는데 왼쪽 법 조건은 사망이 있는데 기한은 오른쪽은 제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급하게 하자라는 사망이 기한은 없죠. 따라서 맨 밑에 내용 2번의 세 번째 기한 도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도 소급시킬 수 없어요. 조건만 당사자가 소급 의사가 가능하지만 소급표가 가능하지만 기한은 절대 소급시킬 수 없다. 자, 첫 번째가 작년에 나왔네. 종기부가 나왔어요. 이런다. 다 맞추지. 종기부는 잃고 시기부는 시작되고 생기고. 밑에 기한 도래 소급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표시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 여기 묶어서 별 2개만 왔어요. 특히 세 번째.
절대 소급시킬 수 없다. 잘은 안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기한에서 중요한 조문은 예예요. 제1항 기한의 이익이 뭐냐? 일단 기한의 이익 개념.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 1억을 빌렸어요. 1년 후 갚기로 했어. 그러면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죠. 이게 바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기한이 1년간 기한이 갖는 이익이죠. 보통 채무자에게 돈 빌린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있어요. 나중에 갚으니까 변제기가 후니까. 그러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자를 주면 은행은 1년 동안 이자를 받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1년 동안 이자를 받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쌍방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는 잘 모르겠다. 그때 1항이 적용돼. 잘 모르겠다 하면 기한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채무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은 이 조문 그대로 떠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어떻게 장난치느냐? 채무자를 채권자로 장난치고 추정을 간주한다, 본다로 장난쳐요. 그래서 추정도 외우셔야 돼. 그래서 내용의 첫 번째 줄에 별 3개 하시오. 추정한다, 간주한다, 액수, 추정. 추정이 동그라미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채무자를 채권자로 장난치고. 자, 제2항 법조문 봐요. 기한의 이익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자, 1년 후에 갚아도 되지만 내가 갑자기 1억이 다 생겨버렸어. 그럼 한 달 만에 갚아버리면 됩니다. 대신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 이자 받는 이익이 있죠, 은행. 따라서 내가 미리 한 달 만에 갚아버리면 은행은 남은 11개월 이자를 못 받잖아요. 애초에 약속이 돼 있었는데.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럼 미리 못 갚는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갚아. 대신 내용 중도 상환 수수료 일정 수수료 부담하고 미리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 은행에게도 있는 경우 은행 손해배상하고 즉 수수료 부담하고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여기는 별 하나만. 다음 페이지.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은 내가 1년 후에 갚을 기한이익이 있죠. 근데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이 기한이익이 상실돼 버려요. 즉 바로 갚아버려야 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갑과 을이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해요. 특약으로 상실 사유가 나고 법이 정한 상실 사유. 우리 법은 어느 경우에 채무자가 1년 뒤 못 갚고 바로 은행에 1억을 갚아야 되느냐? 담보를 내가 뭔가를 했어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걸 내가 아파트를 제공했는데 담보 불내버렸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갚아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법에서 정한 거예요. 법은 채무자가 담보를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잘 거의 안 나오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피해를 줬다 채권자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중요한 것은 밑에예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 판례야 판례. 이게 3번 나왔어. 작년에도 나왔죠. 이게 꽤 중요해. 근데 판례는 종합적으로 판례랑 할 거니까 자 10분간 쉬고 이제 판례를 할 거예요. 내용은 다 했어.